여러분은 반려동물이 있으신가요? 저는 모찌라는 강아지를 모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모찌의 장난감이나 간식에는 진짜 돈을 아끼지 않아서 거지 돼가지고 혼자 라면만 끓여 먹기도 하죠. 우리 강아지님 모시고 집 근처 연트럴파크에 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은 딱 봐도 반려견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한국인이 이상하게 자주 쓰는 말들이 있죠. 개소리, 개수작, 개무시, 개라는 말이 붙으면 의미가 강조되면서 모두 부정적인 뜻이 되어버립니다. 또 개나 소나 혹은 개죽음처럼 뭔가를 평가절하할 때도 개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뭐 개랑 썸 타는 것도 아니고 사랑도 줬다가 무시도 하는 이상한 상황이죠. 우리나라의 개들만 이런 취급을 받는 걸까요? 세계 곳곳에서 개들은 어떤 취급을 받아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교양만두는 인간이 댕댕이들에게 저질렀던 일들을 알아봅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힘들게 쳇바퀴 안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 강아지는 고기를 굽고 있는 건데요. 쳇바퀴 안에서 강아지가 뛰면 연결된 벨트가 돌아가서 자동으로 고기가 골고루 구워지는 장치죠. 이 개들은 턴스핏 독이라는 이름의 사역견입니다. 16세기 영국의 중산계급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리던 개가 지쳐서 멈추면 주인들은 난로에서 불타고 있던 숯덩이를 쳇바퀴 안에 넣어서 계속 달리게 하는 미친 짓을 했죠. 이 잔인한 광경은 19세기 초까지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인도의 이야기입니다. 2010년 인도의 수니타라는 여성은 길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보고 손에 들고 있던 빵을 한 조각 나눠주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수니타는 불가촉 천민 계급이었고 빵을 얻어먹은 개의 주인은 크샤트리아 계급이었죠. 개 주인이 나타나더니 불가촉 천민인 여자가 자신의 개한테 음식을 줬기 때문에 개도 불가촉의 천한 개가 됐다면서 생지랄을 떨었습니다. 마을 공동체에서는 긴급하게 회의를 열더니 빵을 준 수니타에게 한화로 약 37만 5천 원의 벌금을 내게 했고요. 그걸로는 분이 안 풀렸는지 개를 불가촉 천민이 사는 구역으로 쫓아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엔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얼마 전 이란의 경찰은 공원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면 처벌하겠다는 이상한 성명서를 발표하는데요. 실제로 지금도 이란에서는 반려견을 집 안에서만 키울 수 있고요. TV를 비롯한 각종 미디어에서 반려동물 관련된 제품의 광고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 개와 접촉했다면 반드시 물로 씻어내야 한다는 표현이 있어서 라는 종교적인 이유인데요. 근데 사실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 진짜 이유는 반려동물 문화 자체가 서방 문화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걱정 때문이죠. 이란은 사실 1979년 혁명 이후 반려견을 끊임없이 탄압해 왔는데요. 개를 밖에 데리고 나갔다가 경찰에게 강아지를 빼앗기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에는 무려 1억 마리 이상의 반려견이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한 가구당 반려견을 한 마리밖에 기를 수 없습니다. 거기다 일부 도시는 35cm 이하의 소형견만 키울 수 있거나 아예 기를 수 없는 40여 개 견종을 지정해서 국가가 강력하게 관리하고 있죠. 사실 중국은 공산화 이후 불과 1994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종류의 반려동물 소유가 금지됐었습니다. 과거 문화 대혁명을 주도했던 세력은 반려견을 키우는 행위가 자본주의 부르주아들의 상징이라는 헛소리를 하기도 했죠. 믿을 수 없게도 문화대혁명 직후 경찰들은 눈에 띄는 거리의 개들을 대대적으로 사살해버리는 미친 작전까지 펼쳤다고 합니다. 이때 일부 견종은 멸종이 되기도 했죠. 이렇게 중국의 개들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의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반려견 보유국입니다. 반려동물의 시장 규모 역시 34조 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크죠. 근데 재밌는 점은 중국의 젊은이들도 우리나라처럼 개라는 글자를 넣은 신조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아, 개 피곤해. 개 배고프다. 나 지금 개 졸림. 개 바쁘니까 말 시키지 마. 이렇게 어떤 현상을 강조하기 위한 말에 개를 붙여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은 흔치 않게 2017년을 기준으로 반려묘의 수가 반려견을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일본에 가보셨으면 무조건 이런 고양이를 보셨을 텐데요. 이 고양이의 이름은 마네키 네코입니다. 에도시대의 한 대지주가 어느 절 앞에서 고양이를 봤는데 이 고양이가 한 손을 들면서 이쪽으로 와보라는 손짓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신기해서 고양이가 있는 쪽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때 방금 전까지 서 있던 자리에 비가 내리고 번개가 내리쳤다고 하죠. 진짜 지릴 뻔했다. 바로 이 전설 때문에 행운과 번영의 상징인 이 마네키 네코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시부야에 가보신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하치코 동상이 있죠. 1932년 죽은 주인을 매일같이 시부야 역 앞에서 기다렸다는 이 개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하치는 전국적인 스타가 됐는데요. 근데 주인을 기다린 이 강아지야 너무 사랑스럽지만 문제는 일본이 이 하치의 이야기를 제국주의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은 이 하치의 사연을 대대적으로 알리면서 교과서에도 실어버렸는데요. 하치의 사연으로 침략 전쟁 때문에 어지럽던 국내 분위기를 정돈하면서 자국민들에게도 충성이라는 가치를 요구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때문에 서둘러 이 강아지의 동상을 세웠고 하치라는 이름 뒤에 공이라는 칭호를 붙여서 하치코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여담으로 일본에는 몸은 개인데 얼굴은 사람인 인면견과 관련된 도시괴담이 많은데요. 어우 징그러 얼굴이. 주로 늦은 밤에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자가 가만히 옆을 보니까 어떤 괴물 아니 인면견이 차와 똑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죠. 혹은 길거리에서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려고 갔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이 사람이 얼굴만 사람이고 몸은 개였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도시괴담이 아니고 실제 짠미 목격담 같은데. 요즘도 종종 인면견 목격담이 있다고 하는데 일본의 사회학자들은 이 목격담의 정체가 일본 전역에 서식하는 마카크 원숭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카크 원숭이는 유독 얼굴이 사람과 좀 비슷하기도 하고 털의 색깔이나 걸음걸이는 개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요즘은 반려견을 위한 놀이터도 있고 호텔도 있고 심지어 반려견 유치원도 등장했죠. 근데 이런 걸 이용하는 개집사들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개를 개답게 기르지 않고 유난을 떤다고 굶어 죽는 사람도 있는데 개한테 큰 돈을 쓰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죠. 네, 뭐 나름 이해되는 측면도 있는 주장이지만 사실 가까이에 있는 생명체에게 사랑이나 정성을 쏟는 일이 결코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은 아닙니다. 어떤 생명체를 케어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쉽지도 않고 존중받아야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존중 좀 하자 진짜 모찌야. 교양 만두였습니다.